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산 커피의 부가가치세, 월급 명세서에 찍힌 소득세, 혹은 자동차세 같은 고지서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정부가 여러분의 동의도 없이 고지서도 보내지 않고 매일 밤 여러분의 금고 속에 있는 현금의 가치를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경제루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국세청이 징수하는 명목상의 금액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국가라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더 많은 부를 국가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 금융 시스템의 설계도 그 자체에 새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경제루트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의 구매력을 가져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 즉 인플레이션 텍스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하죠. 내 돈을 더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부양되는 것 같은 착시를 줍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착각하고 소비를 늘리죠.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인데 종이화폐의 양만 늘어났다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1억 원은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구매력은 어제보다 오늘 더 줄어들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가 돈을 새로 찍어내서 그 돈을 가장 먼저 쓸 때 그들은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빚을 갚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시중에 돌고 돌아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물가는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즉, 구매력이 정부에게서 먼저 사용되고 국민은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돈을 주게 되는 시차.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국민의 부를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억압입니다. 이 용어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을 때 그 빚을 녹여 없애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국채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지만 물가는 그보다 더 빨리 오릅니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빚을 진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여러분의 예금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부채 가치도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 증세, 전문 용어로 브렉킷 크리프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분의 명목 임금이 오르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인데 명목 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과세 표준 구간은 물가 상승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연봉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은 가치가 다르지만 세금 계산식은 그 차이를 무시하거나 아주 느리게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갑니다.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기술적이며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단지 요즘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느낄 뿐 그 원인이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 전략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폐 주조 차익, 시니어리즈입니다.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종이와 잉크값, 인쇄비를 합쳐도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부, 중앙은행은 이것을 시중에 5만 원의 가치로 유통합니다. 이 차액은 고스란히 발행 주체의 이익이 됩니다. 과거에는 금이나 은을 섞어 화폐를 만들었기에 함부로 돈을 불릴 수 없었지만 지금의 불안화폐, 피앗머니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키보드 입력만으로 수조원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시뇰리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인쇄 비용조차 들지 않으니까요. 이 무한한 화폐 창출 능력은 정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입니다.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를 희석시키고 금융 억압, 명목 소득 상승을 유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자동 증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주조 차이까지 챙깁니다. 이 완벽한 삼각편대는 정부가 세금 저항 없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은화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여가며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제국의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통제되지 않은 정부의 지출 욕구와 화폐 발행은 항상 국민들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현대 선진국 경제 시스템은 훨씬 정교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타겟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년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2%씩 확실하게 깎아내리겠다는 공언과 다름없습니다. 10년이면 20%가 넘는 구매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림자 부채입니다. 공기업의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 재무제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빚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에게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게 하고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결국 그 빚은 나중에 누가 갚게 될까요? 세금 아니면 요금 인상, 결국 국민의 주머니입니다. 회계장부 밖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여러분이 투표소에 갈 때까지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행 예금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는 그 약속은 은행이 망했을 때 원금 숫자를 돌려준다는 뜻이지 그 돈의 가치를 보존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돌려받는 5천만 원이 빵 한 조각 값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보호일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화가 나거나 무력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루트가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이유는 여러분을 비관론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현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교환의 수단이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최악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희소성이 있는 실물 자산으로 여러분의 부를 피신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금, 혹은 공급이 제한된 우량 주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할 때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지원 등 정책 자금이 쏠리는 섹터에 투자하십시오. 흩뿌려지는 돈을 줍는 것, 그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정금리 부채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레버리지는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결국 경제 공부란 정부가 숨기려 하는 이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금이 올랐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금 금리가 동결되었는가, 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보면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암암리에 돈을 가져가는가? 1. 인플레이션으로 여러분의 저축을 녹입니다. 2.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자동 증세로 더 걷어갑니다. 3.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채권자, 여러분의 부를 채무자, 정부에게 이전시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엔화를 푸는 일본, 유로존,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고 그 해결책으로 모두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희석시키기. 이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종이임산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돈의 액수에만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연봉이 3% 올랐다고 기뻐할 때 물가가 5% 올랐다는 사실은 잊기를 바랍니다. 이 화폐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숫자가 아닌 구매력을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루트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여러분의 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루트는 앞으로도 자본주의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